그리고 임수일관 할 차례죠. 임수. 임수는 뭐예요? 흐르는 강물, 바다. 그리고 시장, 흘러감, 뭐 모임, 뭐 이런 거, 정보, 선진 정보, 선진 정보통신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개수를 만난 거잖아요. 임수가 겁재를 만난 건데요. 흐르는 강에 비가 내리니 물이 더 범람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선진 정보의 개인적인 지식이 스며듦,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육친으로 이제 봐야겠죠. 같은 수니까. 육친으로는 겁재입니다. 상관으로는 겁재고요. 지지로는 상관인데요. 겁재가 원에서 왔다라는 것은 독립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뭔가 개인적인 재능이나 기술력이 더해졌으니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억울함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쟁제는 뭐예요? 투자 또는 뺏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쟁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권리를 뺏김, 그리고 상관, 지지로 오는 상관인데요. 일단 상관이 호기심, 새로운 것을 해봄, 또는 하극상, 경관한 거잖아요. 경관하고 겁재가 살아났으니까 이것도 금전 관리가 안 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겁재가 상관을 같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임수는 사람을 이용해야 돈을 범, 중개업 같은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서 돈 버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개수의 연을 만났을 때 하는 일이고요. 인월생, 식신격, 이렇게 있는데요. 식신격이 겁재를 보면 내가 책임질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근이 튼튼한가? 식신격은 무조건 근을 봐야 돼요. 근이 튼튼하면 겁재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근이 약하면 겁재에 이용당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근이 튼튼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겁재라고 하는 것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일거리를 겁재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자랑 같이 공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이 약하면 내가 기술력은 있지만 나 혼자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불러주면 거기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용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불러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겁재가 와서 재성을 극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수익 시열을 하는데 내가 조금 덜 받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지로 묘인이 방합을 이루었으니까 일을 할 때 아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거나 또는 아는 사람의 일을 도와줄 때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일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상관격인 묘월생은, 묘월은 상관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이 있고 인성이 있고 재성도 있고 이러면 귀인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뭔 얘기냐면, 상관격의 관용신, 그리고 인성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용도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을 구제하는 겁재가 내가 노력한 것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사람을 활용해서 돈을 버니
투자가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이 있어야 해요. 관 없으면 그냥 겁재가 상관 생제도 하지만 쟁제도 하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관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성을 구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이 있으면 인성을 구제하였으니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거고요. 관이 없으면 투자했는데 실패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좀 상관격은 근이 없어야지 되는데 근이 있으면 상관 생제하러 가기 때문에 겁재가 귀신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묘가 묘묘를 만나면 도충이 될 수 있는데 사주 지지에 금이 없을 것.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본기를 얘기를 합니다. 없으면 도충이 되는데 도충이 되면 이사, 이동, 자리 변경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진월. 진월은 식상격이기도 하고 편관격이기도 합니다. 식상격,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식상은 20일 이전에 태어나거나 천간으로 갑을목이 투간되면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편관격에 겁재가 와서 편관이랑 암합하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대행 또는 관을 사람을 써서 활용함. 그러니까 중간에 로비스트를 끼고 국가나 단체나 큰 회사가 운영하는 일에 참여함. 하청 받는 걸 얘기를 해요. 하청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로 묘목 상관이 와가지고 방합하죠. 묘진의 합은 진토라고 하는 것의 합은 나는 항상 학연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묘년에는 이런 것들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관이 겁재가 와가지고 편관에 합했다라고 하니까 이 겁재가 누구예요? 사회나 학연으로 이루어진 누군가로 인해서 관공서나 또는 큰 단체, 집단, 회사 이런 데랑 연관되어서 일을 따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생은 편제격이죠. 편제격 이랬습니다. 개수 겁재가 왔는데요. 편제격한테 겁재는 크게 이협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편제격은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되는데요. 겁재가 왔으니까 나와 함께 뭐 해볼 사람이 나타남. 그래서 동업제의가 들어올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겁재가 쟁제를 해야 되는 건데 정제를 극하는 게 겁재잖아요. 편제를 극한다기보다는 이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극이 원활하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겁재가 식상을 생하면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더라도 조금 대신 겁재가 왔으니까 투자를 받으면 수익에 대한 분배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냥은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견이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냥 투자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공동으로 공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재는 공동이 아니라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대가가 좀 크게 가져가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묘는 묘 중에 을목이 있죠. 묘 중에 을목이 사중에 사도 한자로 할까요? 네. 사중에 경금이랑 암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경합 하니까 을경합 뭐예요? 편인과 상관이 합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가 바람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겁재를 달고 오니 이건 유부남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직장 내에서 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부남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 상관의 합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내 아이디어나 저작물이 생성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관 편인 이렇게 합을 했으니 내가 아이디어나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5월은 정제격입니다. 정제격의 겁재는 격을 위협하니 생존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요. 정관이 있으면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습니다. 정관이 없으면 회사를 잘릴 위협이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소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중에 기토가 있으니 노력하면 극복 가능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묘파 했으니 재성이 흩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 쓸 일이 있는데 관이 없으면 억울하게 나가는 거고요. 관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와서 정제를 생한 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 욕심으로 인해서 재물이 흩어질 수 있으니 억울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월은 정관격이고 식상격인데 20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식상격, 그리고 20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정관격, 식상격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격이에요. 식상격 아닙니다. 20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제격, 경정이 투관되어 있으면 이것도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관격에게 겁재, 정관에게 겁재는 격에 대한 상신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니 겁재는 상신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는 상신의 귀신이니 이걸 극할 수 있으면 돈을 번다거나 기회를 얻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니 뭐해요? 정관격이 겁재를 받다라는 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재니까 사람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쟁제가 이루어지면 재생관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쟁제가 안 돼야 되겠죠. 쟁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정화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데 관이 멀리 있거나 지장간에만 있으면 회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유는 지지로 묘목이 상관인데 관에 합했네요. 원래는 상관이 경관되는 거잖아요, 지지로. 이게 이제 삼합은 원래가 나에게 필요한 핵심 부품, 핵심 지식을 다시 공부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극해버리면 이게 이제 견관되어 되고 천간으로 쟁제되면 회사 망함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해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겁재니까. 겁재와 상관이 왔으니 성급하지 말고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넘기셔야 되겠고요.
신월. 신월은 편인격, 겁재는 구신인 듯 구신 아닌 구신? 예. 일단 인성격의 겁재라고 하는 것은 격을 구하는 용도인데요. 예. 격을 구하는 용도인데 편재가 있고 비견이 있으면 구신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겁재. 이게 일단 신강해지기 좋은 조건이죠. 신강해지기 좋은 조건이니까 남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 관이 없으면 내 권리를 침탈당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인성을 설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인성을 설하게 될 경우에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을 설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도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묘신이 기문인데 인성격에 재성이 와서 재성이 아니고 상관이 온 거죠. 상관이 와서 뭔가 나도 모르게 모사를 꾸미는 일 또는 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데 묘는 시제품,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그러니까 초벌해서 내놓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글을 쓴다든지 그랬을 때 아직 이렇게 탈고되지 않은 그런 글을 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겁재가 왔으니까 항상 이제 신유술해부터는 신월부터는 신유술해 자축 이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겁재라고 하는 쟁제, 돈 나가는 거, 금전관리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6월생은 정인격 그랬죠? 정인격의 겁재는 정제가 투관되어 있다면 정제 투관되어 있다면 겁재는 정제가 투관되어 있다면 격을 보호하니 조금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제가 없으면 겁재가 뭘 해요? 인성을 설하니 내 권리를 이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서적인 이협 그러는데요. 되게 많은 게 명의도용, 아이디어 도용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같은 거 되게 철저히 하셔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해요.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가면서 계절이 이런 계절이라고 한다면 계약 같은 거,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올바른 건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묘유충 했는데요. 새로운 것을 이제 공부한다거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이랑 다 합쳐서 보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돈을 쓰게 되거나 좀 들뜬 마음에 계약을 부실하게 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안 나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수월생 정관격 편관격이죠. 편관격 또는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겁재가 왔으니까 귀인의 도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월에 이제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쟁제도 될 수 있는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묘술 기문원 묘술이 합이죠. 육합 묘술이 합이니까 친한 사람이 끌어줄 수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게 겁재잖아요. 겁재가 경쟁자나 동료,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묘술 합
합했으니까 육합이 되었으니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나를 좀 발탁을 해준다거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 인해서 예, 이건 이제 그런 거예요.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이제 갖다 쓰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학연이라든지 이런 게 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술월은 학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묘수를 합했으니까 친분 윗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야 너 이거 해볼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볼래? 라고 했을 때 해도 되는 것은 내가 좀 신약했을 때 아니면 쟁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랬을 때 쟁제가 이루어지면 해볼래 플러스 돈 좀 투자해 거든요. 근데 쟁제가 안 이루어졌으면 그냥 해볼래가 되는 겁니다. 쟁제가 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화가 있다거나 화가 있어도 지지에 있다거나 이러면 쟁제가 좀 안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천간으로 정화가 있다거나 이래버리면 쟁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볼래? 근데 투자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계약 같은 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걸록격 정관이 용신인데 겁재가 왔으니 내가 운영하는 내 밑으로 사람이 늘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상관이랑 같이 와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쟁제로 이어지면 구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의 팔자에서 관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부담되는 직책 맡으면 안 됩니다. 걸록격과 양인격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남을 위해 희생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람들이 그걸 진실을 알아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지지로 상관이 와서 걸록이라고 하는 비견이 상관을 생하면서 삼합했습니다. 삼합은 원래 자기 실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좀 더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관두려고 생각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강해버리면 사주가 너무 신강해버리잖아요. 신강한 사주가 회사를 관두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사업할 때는 아니란 얘기겠죠. 자월은 양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인격에 겁재가 천간으로 오면 비인 그럽니다. 칼을 2개 찬 거거든요. 비인은 양인은 1개 쳤으면 2개 쳤으니 정제가 투간되어 있다면 또는 이러면 이제 뭐예요? 구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인격이 원래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일신의 똑같은 말이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욕심을 내면 폐가 망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인격이 겁재 운이 오면 욕심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에 대한 욕심요? 명예에 대한 욕심. 이 명예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즉 조직이나 나라를 위한 영달이라면 괜찮은데 개인의 욕심이면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욕심내면 안 돼요. 오래 욕심내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양인격 다음에 양인격, 그리고 지지로 묘가 예, 자묘형 하죠. 자묘형 했는데요. 이게 이제 흩어지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 그랬으니까 깨지다 또는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겁재와 상관의 형은 구설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겁재가 투관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편법적인 일을 했다면, 그래서 올해 자월의 임수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시기에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추월의 임수,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천간으로 비경 겁재가 투관됐다고 하면 겁재격, 비경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정관격으로 보고요. 겁재 투관되었는데 지지로 상관이 와서 관을 극했죠. 그러면 겁재만 남네요. 겁재 남는 뭐예요? 욱하는 감정,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이 있으면 다시 관을 살렸으니 사람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해결 또는 업그레이드 또는 돈을 써서 돈을 좀 날렸지만 명예를 얻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돈 써서 학원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이제 인성이 없으면 관을 극했기 때문에 쟁제로 이어져서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없나요? 사주에서 이제 묘월생 갑기 합했잖아요. 암합한 식정관 그랬죠. 그러면 계약을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납품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이게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리베이트를 주고 납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베이트를 주고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면 계약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임수일간 겁재의 운인데요. 뭐랄까, 겁재운에 좋습니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내년에 좀 고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고생된다가 아니라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고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욕심내지 마라. 임수일간에게 하는 말입니다.